네, 연구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가장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논문에서 가장 신경 쓰이게 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논문을 이제 이렇게 잘 적어 가는 거죠. 잘 적어 가다가 뭐 별 탈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쭉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아주 그 최종 지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논문의 어떤 심사 때 논문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연구자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논문이 이렇게 리젝트 당하거나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많이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왜 그렇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왜 갑자기 논문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이유를 찾다가 못 찾았을 때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도대체 원인이 뭘까? 라는 걸 따져보면 설명을 해줘도 연구자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 원인이 대부분은 연구 설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왜 이런 설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왜라는 부분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이 없는 논문은 논문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 대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논문이 여기에서 만약에 지적을 받게 되면 상당히 괴로워지는 거죠. 뒤집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과 또는 연구자와 심사위원들 간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애초에 대비를 해야죠. 애초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계 자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연구 설계 자체를 잘해야 되는데 이 연구 설계가 여러분들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기법을 대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설계에 대한 뭐 근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 목적, 배경, 의도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잘 설명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출처 제시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냐면 이 기법을 푸는 이 분석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 몰라서,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두 번째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비중을 잘 못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주객전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객전도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상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의도는 좋긴 한데 이 문제를 풀 수 없는데 이상한 기법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막 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나 뭐 어떤 뭐 근거나 의도, 배경, 목적이 명확하면서도 그 푸는 방식이 정확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베끼는 식의 다시 말해서 뭐 롤 모델이 되는 논문 하나 딱 잡아놓고 그거를 약간 변경해 가지고 연구 설계를 해버리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연습 삼아 쓰는 논문이라든지 뭐 석사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하나 이렇게 살짝 바꿔 가지고 그게 사실 뭐 준 베끼기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분석 기법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제 분석하는 기법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사실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논문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논리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페이퍼로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을 하는 능력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많이 읽고 그리고 논문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롤 모델 하나 삼아 가지고 변경해서 뭐 거의 준 베끼기 식으로 하는 이런 지도를 해서도 안 될 것이며 이렇게 논문을 써서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시고 이제 연구 설계를 하는 초창기 단계에서 이 연구 설계가 굉장히 근거 있는 그리고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이유에 의해서 연구의 목적이 뚜렷한 그러면서도 그 제시되는 연구 문제나 연구 가설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기법이 대입이 되는 그런 연구 설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심사 때 최종 지도 때나 심사 때 당황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지도자나 심사하시는 분들이 당황스러운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연구 설계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다면 리젝트를 당하거나 또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펜스를 잘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펜스를 잘 하려면 디펜스의 요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구 설계가 정말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연구 문제 제기와 그것을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기법을 대입하는 데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학생분이나 뭐 심사하시는 분하고 신경전이 필요가 없어요. 심사위원분들이 다 학생의 연구 의도나 연구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별 신경전 없이 스트레스 없이 여러분들의 논문이 잘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 뭐가 우선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연구 설계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유념하셔서 연구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